안녕하세요. 호랑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형님 2부 197화 스승과 제자 2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화에서 무팽이 흰눈썹의 계획을 눈치채면서 끝이 났는데요. 이번 화에서도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무팽은 아린의 혼을 어디 숨겼냐면서 흰눈썹을 윽박지르는데요. 둘의 대화 과정에서 그동안 궁금했던 큰 떡밥들이 풀렸습니다. 첫 번째로 항마전 당시에 아린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 알 수 있었고요. 둘째로 흰눈썹의 계획이 뭐였는지 완전히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린이 흐트려놨다는 질서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아카가 추구하는 순리라는 게 무엇인지도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 말고도 오늘 할 얘기가 꽤 많네요. 오늘 리뷰는 스토리 흐름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요 포인트들을 찝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1. 항마전 당시 아린의 최후에 대해. 항마전 때 아카와 아린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도 그동안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공개됐죠. 바로 흰눈썹이 회상하는 아린의 최후 장면입니다. 거대 말뚝들이 군데군데 박혀있고 그 가운데 아카와 아린이 있습니다. 아카는 멀리서 보기에도 거대한 신체와 근육, 풍기는 포스가 마치 타노스를 보는 듯한 압도적인 느낌입니다. 아린은 아카에게 멱살이 잡힌 모습인데요. 확대해서 보면 아린의 특징인 검은 머리카락이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보라색 상의를 입고 있었는데 옷 색깔도 살짝 보이죠. 공기 중으로 마치 쓰러지듯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카는 우통만 깠다 뿐이지 크게 부상은 없어 보이네요. 아린은 아랑사에게 혼을 내어주고 나서 그 후에 아카와 싸웠습니다. 어쩌면 껍데기뿐인 신체였을 수도 있고요. 껍데기까진 아니더라도 상당히 약해진 상태였을 걸로 보입니다. 거대 말뚝 때문에 지기가 차단돼서 흰산의 도움도 받지 못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아카는 생각보다 쉽게 아린을 제압한 것 같습니다. 아카가 예전보다 더욱 강해졌다는 설정도 있었죠. 일령에 따르면 아카는 큰 부상을 당했지만 귀신굴에서 엄청 빠르게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육체가 이전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말도 나오고요. 여튼 그동안 세계관 최강자로 여겨지던 아린이 한 줌 먼지가 돼서 사라지는 모습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대 말뚝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엄청나게 거대한데 생긴 건 율죽과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산에서 키우는 야생 율죽을 보면 겉에 비늘처럼 무늬가 있는데 이 말뚝도 겉에 비늘 무늬가 있죠. 지금까지는 이 말뚝의 용도를 흰산의 지기를 약화시키는 용도 정도로 생각을 해왔는데요. 아린과의 싸움에서도 이 말뚝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과거 장면을 돌아보면 아린이 산군에게 아랑사를 맡기면서 곧 산이 깬다 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저 말뚝이 산이 깨어나는 걸 막기 위한 용도였을 수도 있겠네요. 흰 산이 깨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저렇게 공들여서 거대 말뚝을 준비한 것인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역사적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흰 산은 활화산이었죠. 이따금씩 강하게 폭발했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어쩌면 흰 산의 힘이라는 게 화산 폭발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저도 화산 폭발이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예전에 규화목, 탄화목 떡밥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화산 폭발 때문에 돌이 돼버린 나무 화석이거든요. 빠르가 흰산 근방에 나무 화석이 엄청나게 많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즉 화산 폭발이라는 자연 현상을 이미 세계관 안에 끌어들이신 거죠. 지금으로서는 흰산의 힘과 화산 폭발이 연관이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추측하는 게 최선일 것 같고요. 자세한 설정은 작품이 조금 더 진행돼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아린이 순리를 거스른 자, 아카가 순리? 무팽의 말에 따르면 순리를 거스른 자는 아카가 아닌 아린이라고 합니다. 아린 때문에 틀어진 질서와 계획을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하죠. 흰산의 선택을 받아야 할 자는 아카였지만 어떤 이유로 아린이 치고 나오는 바람에 흰산의 주인 선택도 꼬여버렸고 모든 질서가 엉망이 됐다는 말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린은 흰산의 선택을 받고도 힘을 받기를 거부했다고 하죠. 여기서 아카와 흰산 일족에게 순리라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아린을 칭하는 말 중에 주목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바로 흰마귀입니다. 독자들이 볼 때는 아린이 산군도 잘 챙기고 위계도 안 잡는 괜찮은 성격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에게 대적했던 세력들은 한결같이 그를 마귀라고 부릅니다. 추위 학살 때 잠깐 봤지만 평소에는 성격 괜찮은 아린도 눈이 돌아가면 비정하고 잔인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어쩌면 흰산 일족의 공통 특징이 바로 정복욕과 잔인함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 등장한 흰산 일족들을 보면 아카는 폭군이었고 아린은 흰마귀였고 일령은 악 그 자체였죠. 흰눈썹은 반인반수지만 역시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생명의 희생 따윈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듯 작품에서 흰산 일족들은 마귀들입니다. 실화물엔 또한 일령을 보고 늙은 마귀놈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흰산 일족이 이런 놈들이라고 하면 그들에게 순리란 뭘까요? 아마도 정복과 지배라고 봅니다.
원래는 압카가 흰산의 주인이 돼서 정복과 지배를 더 공고하게 해야 되는데 아린이라는 변수가 등장해서 그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실제로 아린은 흰산 일족 치고는 그나마 평화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그가 거느리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린이 갑자기 발작하는 바람에 성을 떠나는 인간들의 모습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이 많이 망가졌네, 또 고쳐야겠어, 우리가 그거라도 해드려야지 등 아린을 걱정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평소에 아린이 덕을 쌓았다는 뜻이겠죠. 흰눈썹이 아린을 따르고 그와 한 뜻으로 움직인 것도 이 맥락에서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흰눈썹의 과거 행적을 보면 멸족을 구제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았던 것 같죠. 비위 일족과 녹치만 해도 그렇고 추위들이 아린에게 멸족당할 위기에 처하자 어떻게든 추위 대장을 살린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점점 압카와 일영처럼 화기를 참지 못하는 아린을 보고 형도 예전 같지 않아 라며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영의 언급에 따르면 서쪽 세력 역시 아린만 아니었다면 압카에게 멸족당했을 것이라고 했죠. 이처럼 아린은 흰산 일족의 순리인 정복에 방해되는 인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압카가 흰산의 주인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순리와 질서를 바로잡아서 다시 정복에 나서려는 게 아닐까 추측해 보겠습니다. 3. 흰눈썹이 갑자기 늙어버린 이유, 흰산의 기. 사실 이것도 굵직한 떡밥이었는데 이번 화에서 압카가 워낙 인상 깊게 나와서 그런지 독자들 사이에서 별 언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흰눈썹이 왜 갑자기 늙었느냐, 그동안 많은 추측이 있었죠. 그 이유는 아린이 죽고 난 뒤에 흰눈썹의 몸에서 흰산의 기가 빠져나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반인반수였던 흰눈썹은 아린 일영과는 다르게 신체의 노화가 빨리 온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아린과 함께 생활할 때는 아린 덕분에 흰산 출입도 가능했고 마치 흰산에게 버프를 받듯이 흰산의 기를 충만하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노화된 신체도 젊게 유지가 됐는데 아린이 죽고 나자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이죠. 우팽은 흰눈썹에게 압카가 흰산의 기를 받으면 너도 회복되지 않겠니? 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아린이 했던 역할을 압카가 해주지 않겠냐는 얘기죠. 여튼 큰 떡밥 하나가 또 정리가 됐고요. 우팽 덕분에 당분간은 늙고 병든 흰눈썹이 아니라 젊고 쌩쌩하게 활동하는 흰눈썹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새로 등장한 괴력 수인 대체 누굴까? 우팽이 퇴장하면서 또 요상한 떡밥을 하나 던지고 갔죠. 흰눈썹의 상처에서 흰산 일족의 기운이 묻어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운이 압카의 재단에서 느낀 기운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압카의 재단에서 이런 기운을 풍길 만한 인물은 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지난화에 등장했었던 괴력 수인입니다. 이 수인에게서 흰산 일족 같은 기운이 느껴지는 데다가 흰눈썹의 상처에도 그 기운이 묻어있다는 거죠. 흰눈썹의 상처는 분명히 산군에게 당해서 생긴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 괴력 수인이 산군이라는 말일까요? 일단 이 수인에 대한 중요 단서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 수인에게서 흰산의 기운이 느껴진다. 둘째, 수인이 된 지 얼마 안 됐다. 셋째, 집채만한 바위를 맨손 격파할 정도로 괴력을 가졌다. 넷째, 흰눈썹의 상처에서 이 수인과 같은 기운이 느껴진다. 단서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괴력 수인이 혹시 산군이 아니냐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일영이 최근에 얼음굴에서 시까지 전부 데리고 철수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산군을 수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얼음굴에서 철수한 게 아니냐 생각을 하면 들어맞긴 합니다. 정황상 그렇긴 한데 그 수인에게 흰산의 기운이 느껴진다는 게 또 이상한 점이긴 하죠. 왜냐하면 산군에게서 흰산의 기운이 느껴질 일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흰산의 기운이라면 산군보다는 무커 쪽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나 만약 무커라고 가정해도 이 또한 설명이 쉽지는 않죠. 무커는 흰눈썹의 상처와 전혀 관계가 없기도 하고요. 뭐 정리해보자면 저 수인의 정체가 뭔지는 이건 그냥 만화를 봐야지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아린과 일영은 원래 한 몸인가? 오늘 흰눈썹의 계략이 드디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여러 독자분들이 추측하셨던 것처럼 일영의 몸에 아린의 혼을 집어넣어서 아린을 부활시킬 계획이었죠. 우팽 또한 흰눈썹이 뜬금없이 일영 걱정을 하는 것부터 수상함을 느꼈는지 대번에 흰눈썹의 계획을 눈치채 버렸습니다. 여튼 흰눈썹은 무팽으로부터 아린 부활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아랑사와 아비사를 한 곳에 모아놓고 본래의 몸을 가까이 두면 아린의 혼이 알아서 몸을 찾아 들어갈 거란 거죠. 물론 아린의 몸이 아니라 일영의 몸이라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승부를 걸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일영과 아린이 아무리 닮았고 쌍둥이라고 해도 육체의 본질까지 같을 순 없습니다. 그런데 흰눈썹은 왜 이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우팽 또한 일영의 몸에 아린의 혼을 집어넣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
아린과 이령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쌍둥이일 것이다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그 이상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린과 이령의 육체는 원래 하나였는데 둘로 분리된 것이다 같은 식인 거죠. 이령과 아린의 기는 근본적으로 같다, 아랑사 아비사에게서 이령과 같은 기가 느껴진다 등 관련 떡밥도 꽤 많았습니다. 아린과 이령은 지금은 분리되어 있지만 본질은 같다는 언급이 계속 나왔죠. 여튼 흰눈썹이나 무팽이나 이령의 몸에 아린의 혼을 넣는 것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아린과 이령이 단순한 쌍둥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설정은 나중에 더 상세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아린이 정말로 이령의 몸을 빌어서 부활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6. 시라무렌이 정신 못 차리고 재앙을 공격하는 이유? 오늘 드디어 닥스의 이름이 공개가 됐습니다. 재앙이라고 하네요. 그동안 재앙이라는 이름을 몰라서 마치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기술을 쓰는 모습 때문에 닥스라는 애칭으로 불렸죠. 여튼 재앙은 이령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과감하게 시라무렌과 접촉을 시도합니다. 시라무렌 휘하에 있던 간부급 부하들은 이제 거의 전멸했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시체 더미 속에 이령이 인간의 시체를 섞어놨다고 합니다. 시라무렌의 정신을 어지럽히려는 수작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튼 재앙은 시라무렌에게 다가가서 자신에 대해 소개하고 도움을 주겠다고 합니다. 순조롭게 얘기가 잘 되는 듯 했죠. 그런데 시라무렌은 자기 도와주겠다고 찾아온 재앙을 갑자기 공격합니다. 재앙을 보고 이령에게 붙어먹은 이중첩자놈이라고 하는데요. 염동력으로 재앙을 벽으로 밀어넣고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온몸에 뼈가 부서지듯이 뚜두둑 소리가 나는데 재앙이 이대로 죽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재앙은 꽤 오랜 시간 등장을 했고 이날을 위해서 빌드업을 오래 했죠. 뒤에서 재앙을 커버쳐주는 세력도 있는 것 같고 분명히 큰 역할을 하긴 할 것 같은데요. 시라무렌이 인간의 혼 때문에 판단력이 흐트러진 건지 상당히 흥분한 것 같습니다. 이대로 허무하게 퇴장하진 않을 것 같고 시라무렌을 어떻게 설득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7. 아비사 모자를 발견한 가울이 눈 돌아가나? 아비사를 함흥으로 데려가서 치료하려던 계획은 이제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가오리는 고획조의 흔적을 찾아서 눈 덮인 들판을 홀로 추적하고 있는데요. 부릅뜬 눈에는 분노도 보이고 눈물도 맺혀 있습니다. 구다국 왕은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데 일단은 마을로 다시 돌아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가오리가 손에 쥔 것은 고획조의 깃털이 아니라 난조의 깃털인 것 같은데요. 아주 길고 가느다란 데다가 분홍색 흰색이 섞인 걸 보니까 만든 것 같습니다. 난조의 깃털이 떨어진 곳을 추적해 간다면 흰눈썹의 성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아비사는 지금 흰눈썹과 함께 그곳에 있죠. 그 착한 가오리가 흰눈썹에게 대적하게 되는 계기는 결국 아비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눈에 분노가 이글이글 타고 있는데요. 가오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착하기만 한 캐릭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홍위부가 아비사를 납치당한 뒤에 눈 돌아갔던 것이 오버랩이 되네요. 이제 홍위부와 가오리 사이에 아비사라는 공통 분모가 생겼는데 둘이 나중에 어떻게 만나게 될지도 기대가 됩니다. 이번 화 댓글은 거의 아카와 아린에 대한 얘기들이었습니다. 저도 영상에서 거의 다룬 내용이라 이번 화 댓글 반응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이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